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8월은 이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부동산 시장은 꽤 뜨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전세 가격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서민들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 알짜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화 열어놨는데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로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알짜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8월 비수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8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오늘은 좀 재밌게 또 신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3위 키워드입니다. 8월은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올해 8월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잠시 후 비수기도 이겨낸 부동산 시장 화랑의 이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여러 차례 발표됐었던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의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6년 6개월 연속 상승세인데 전세 세입자들의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죠. 올 가을 이사철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8월은 여름 성수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일단은 항상 여름하면 거래량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두면 가장 비수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게 실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봄, 가을, 이사철을 두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따지면 전세입니다. 이 심각한 전세난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세 만기 시점에 집을 살 거냐 아니면 전세금을 또 올려줄 거냐에 대해서는 올 1월 달부터 서서히 그래 집을 사자라는 쪽으로 연결이 됐던 부분이 중간에 이제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안 좋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지금 최근 6년간 8월 한 달간을 봤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이렇게 지켜보면요. 올해 8월 달에 9,853건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또 6,775건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좀 높은 거래량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일에 대해 부동산 대책 DTI LTV 완화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너무 그 부동산 거래가 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고다 정책이 조금 따라줬던 결과가 친데 지금 이렇게 좀 작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더 거래량이 많이 늘은 건 좀 더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올 1월 달부터 누적된 결과다. 또 거슬러서 2013년이나 2012년 같은 경우라면은 굉장히 조금 저조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전 같은 경우 2010년, 11년도가 조금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었다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6년 동안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특히 8월 한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날 있는 상태로 봤을 경우라면은 지금 이제 계절 변화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전세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올 겨울은 겨울 성수기, 가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또 늘어날지 아니면 줄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제 전세 만기는 돌아오는데 내가 마땅히 살 집이 없고 전세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조금만 돈을 더 붙여서 이제 집을 사자 이런 수요 때문에 지난 8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것 자체를 좋게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와 함께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는 성수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네. 이사철을 맞아서 올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는 것이 좋을지 그걸 좀 짚어주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지금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네. 사실 전세금이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정부 대책을 비웃는 전세금이라는 얘기도 나더라고요. 네. 또 작년 한 해 미친 전세 가격에서 또 올해는 아이고 지친 전세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 어떤 전세금 하나 갖고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는 계속 마련을 하지만 이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경제를 살리고자 금리가 좀 인하된 부분이 네. 결국은 전세금 전세 물량에 대한 공급 희소 가치 또 구매력 이런 부분으로 지금 연결이 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전세금이 어느 정도는 조금 꾸준히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전국 전세금이 연간 얼만큼 올랐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본다면요. 네. 올해만 해더라도 지금 7월 말까지 누적치가 서울 같은 경우는 4.8%, 전국 같은 경우는요 13.32%입니다. 네. 자, 지난 그 6년 전에 전국이 12%, 10% 이런 식으로 올랐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는 없어요. 제로도 네. 없었고 최소한 뭐 1%부터 이렇게 12%까지 꾸준히 지금 올라서주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세금 상승률이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로 정부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변화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전세 대출에 대한 신규 보증금에 대한 현황을 보면 대출 받은 가구 수만 하더라도요 꾸준히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네. 부분도 계속해서 왜냐하면 정부 측에서는 이런 거를 그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대책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또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지난 그러게요. 6년 동안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50%가 올랐다. 즉 1억짜리 전세는 평균적으로는 1억 5천이 된 게 지금 비록 한 6년 전부터 따졌을 때고요. 경기도도 뭐 대략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47.7% 거의 반이 올랐습니다. 근데 요 가로 안에 든 게요. 매매가 상승률이에요. 네. 자, 요 부분으로 보면은 요게 참 서울 같은 경우는 1.3% 올랐으니까요. 거의 매매 금액이 6년 전에 비해서 요지 부동이다. 네. 그나마도 조금 가격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지금 수치가 마련된 거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오히려 저조하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0.8%가 오른 정도. 그리고 뭐 강릉시부터 해가지고 전국이 17% 오른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전세금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지금 상당한가를 조금 네. 보여줄 수 있는 수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통계치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주택 구매자 심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계속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지금은 주택 구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하는 분이 57%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갤럽이 네. 1,003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치가 나오는데 19세 이상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예, 했던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심리적인 표현을 자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도 따지고 본다면 이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네. 어떤 심리적인 어떤 통계를 보고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쵸. 있거든요. 자, 반대로 지금이 구매 적기야라고 하신 분들은 뭐 10분에 한 뭐 2명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로 24%가 이제 구매 적기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19%나 해당되고요. 주택 가격 전망으로만 를 보면요.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제일 많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또 나머지 부분인데요. 요 오를 것 같은 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지금 주택 구매하기에 적절할 것이냐라고 또 물어보니까요. 반 정도가 그래도 지금은 주택 안 살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자, 오를 것 같으면 사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에는 부적절한 그 상태를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그리고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그 주택 그 담보에 대한 그 대출 규제 7월 22일 날 LTV라든지 그 어떤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년부터 가고자 하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안 좋은 파장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을 해놨는데, 심리적인 변화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과도한 대출을 얻고서 집을 굳이 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꺼리고 있는 그 네. 부분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 딜레마죠. 전세금 상승을 좀 막는 부분, 또 이게 주택을 구입하려는 쪽으로의 심리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마저도 약간씩 막히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딜레마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사항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 키워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들어봤던 것처럼 주택시장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주택 구매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와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주택을 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윤환 대표는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보잖아요. 네. 그분들의 심리는 좀 어떻던가요? 일단 반반이에요, 정말. 네. 그야말로 집을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고 네. 하는데요. 저에 대한 어떤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좀 업돼 있으니까 네. 지금 사지 말아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딱 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아니면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 앞으로 전망이 밝다면, 가치가 있다면 제가 구입을 해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쪽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않은 쪽은? 지금은요. 네. 그야말로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좀 많이 또 과도하게 오르는 측면이 네. 있고요. 또 전세 수요자가 전세는 비싼데 집을 사지 않으려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근처에 모르는 새 아파트가 있다거나 뭔가 집은 사지 않으면서 전세로만 사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사게 되면은 그런 전세 수요자가 다른 쪽으로 달아나겠죠. 그럼 전세 금액이 좀 낮아지는, 또 네. 매매 금액도 다시 주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지에 살 수도 있는 단점들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요. 산다 만다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보다도 내 상황에 맞춰서 꼭 사야 된다면 좋은 아파트, 좀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만을 선별하는, 이런 그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정말 심리와 지표가 정말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이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자산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윤환 대표의 세미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오는 9월 5일 토요일, 그리고 9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4월 말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느 쪽이요? 고양 삼성동요. 고양시. 네, 고양구 삼성동. 네, 근데 그때 집을 못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니까 피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사도 되나 안 그러면 전세 끝날 17년도에 사도 되나 싶어서요. 지금은 고향 그쪽에 살고 계시는 거고 그 네, 동네 서울도 살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네, 그 동네에 집을 사고 싶으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이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고양시 이제 삼성동에 네. 삼성지구 아파트로 이제 아마 전세로 가신 것 같아요. 예, 집을 팔고 서울서 전세를 왔는데 바로 예. 샀어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자꾸 오르니까 아유, 그러셨군요. 불안했어요. 한 번 더 그때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네. 문의를 주셨다라면 그렇죠. 그저 좀 좋았을 걸 하는 예, 만약에 예. 그렇다라면 제가 구입을 하셔도 된다고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예. 예, 그럼 뭐 예. 다른 방송에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나누면 제가 분명히 삼성 지역은 좋은 장점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약간 항상 좀 폭넓게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3호선 라인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 환경에서 거의 그 은평이라든지 고양시 이쪽에서 삼성의 입지는 굉장히 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그 은평 뉴타운이 있는데 삼성지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22,000세대거든요. 은평 뉴타운만 해더라도 16,000세대입니다. 예. 이 안에서 은평 뉴타운이 2008년도 정도 입주했다면 여기는 이제 신축 입주된 아파트가 2022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건상 은평 뉴타운과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자, 예, 그 예. 중에서 지금 삼성역이라든지 요 주변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더더욱 더 유망할 것이다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시점에서 아이고 피가 좀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사도 되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라고 한다면 한 박자는 조금 숨을 죽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예, 17년도. 예, 아니면 시장 지금부터 만료거든요. 출발해서 꾸준히 이제 왜냐하면 전세는 다시 내놓으면 중간에라도 이렇게 거래는 잘 되기 때문에요. 예, 예. 매매하려는 수요자가 적은 거지 전세는 언제든 수요자들은 넘쳐나니까 예. 자 지금부터 출발해서 분위기가 약간 좀 식어갈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예. 자 그래서 2017년도를 꼭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16년까지 해서 약간 그 프리미엄이 조금 죽어 지내는 그런 부분으로 기다리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예. 이쪽에서 구입을 한다면 예. 꼭 역세권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은평 뉴타운이 그랬듯이 예, 이 예.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한 그 아파트 시세하고요. 예.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 시세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많아요. 예, 많죠. 그래서 예. 내 가격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그래서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피가 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자, 안 떨어진다고 손 치더라도 약간의 변동폭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손 치더라도요. 구입을 해도 괜찮다. 단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한 발찌를 더 멀리서 바라봤을 때 삼성지구는 좋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위쪽으로 넘어가서 멀게는 그 일산 넘어서 이제 교화 그 파주 운정 신도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비한다면요 교통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예.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 은평 그 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 3호선 변이라든지 6호선 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세 비율, 특히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 아파트로 몰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오래됐거나 조금 가격이 비싸다 싶으면 이렇게 한 발짝 멀리 떨어질 곳이 은평 뉴타운이거나 삼성지구인데 꾸준히 삼성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더 인기몰이를 하지 않을까. 단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사도 된다. 대신에 때를 기다리는데 2017년을 못을 박지 말고요. 지금부터 네. 출발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파악을 꾸준히 하시다가 네. 지금보다는 피가 조금 한 2, 3천 떨어졌는데 하면서 평당 금액을 산정했을 때 얼마 정도에 사도 되냐는 거를 한 번 더 질문을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사도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라는 판단 기준은 내년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현재 모기동 금호베스트에서 거주 중인데요. 네, 예, 이사하고 싶어가지고 매도 네. 시점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매도 시점.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이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양천구 목동에 어떤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세요? 금호베스트 빌이요. 금호베스트리면은 저쪽 그 등촌역 그 네, 안쪽에 맞아요. 있는 거죠? 염창역 사이에 있는 거. 네. 자, 요거는 이제 이사를 하신다는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 앞에 롯데캐슬 조금 작은 평수로 가고 싶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선 목동에 대한 그 현재 모습하고 네. 팔아도 되냐, 또 가도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일단 목동의 생리를 아셔야 돼요. 목동 지역은 네. 일단은 그 아파트 단지를 주거 중심지로 여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목 2동, 3동, 4동 해서 그 좀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옆에는 이제 화곡동이라는 빌라 단지가 많은 주거 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곳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그 양천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목동 다음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영참동을 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가시려는 곳이 지금 목 2동에서 염창동 쪽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게 아니에요. 거기 바로 앞에 목삼동에 네. 그 롯데캐슬이 있거든요. 아, 목동 롯데캐슬 아파트로 네, 이제 저희 가시려고 아파트 하는 바로 거구나. 앞에요. 예.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셔도 되냐 안 계시는 지금 뭐 30평대에서 하면 20평대로 이사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찬성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은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요거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찬성을 하냐면 그 금호베스트벨의 입주년도 또 롯데캐슬의 입주년도 그리고 세대수 이런 걸 보면 훨씬 그 롯데캐슬에 대한 입지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또 입주년도가 굉장히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원래 이쪽 지역은 사실은 그 빌라 주거 지역 안에 어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단지의 역할을 크게는 못해요. 염창동보다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주택 구매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금호베스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여요. 자, 금호베스트 빌 같은 경우가 2000년 초반에 입주했다면 이게 이제 중반 후반으로 약간 몇 년 안 된 차이지만은 단지 크기라든지 또 역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요. 염창동도 같이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통계적으로 지금 전세 비율이 있죠. 자, 매매 금액이 얼마고 전세 비율이 얼마라고 산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살고 계신 목동 금호베스트빌보다는 목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 대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지금 그만큼 금호베스트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한 70%가 전세 비율이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염창동으로 넘어가면 80% 정도 되는 전세 비율이 있어요. 자, 그거는 곧 전세에서 또 전세금이 올라가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조금 더 유리하게 주택 구매력이 생기는 아파트 단지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더불어서 조금 이쪽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함께 살펴보셨을 때 더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값어치 측면에서 더 나아진다는 의미는 내가 똑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두 개 아파트 중에서 내가 천이천이 더 가격이 오르더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수요자, 즉 이거는 한두 명이 사고 싶은데 이거는 세네 명이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전세 비율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아파트 단지의 구성이 크냐 작냐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폭넓게 들여다보고 주택을 구입을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모자라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이윤환 대표가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 되는 알짜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물 정보 보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지혜나우징 배은용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매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매물은 아마 배은용 소장이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매물입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강남 쪽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 선행 지표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선행 지표는 바로 강남 재건축 단지인데요. 지금 개포주공이 이주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재건축이 진행이 확실히 될 거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있는 향후의 시세 차익과 월세나 전월세가 든든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개포동에 위치한 매물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일권 대표도 매물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가장 핫플레이스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뛰어난 역세권뿐만 아니라 개발 가치 거기다가 최저가 매물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북권에서 가장 뜨고 있는 마포권역의 상암 DMC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이 상암 역세권 같은 경우 마포구 하면 다들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최근에 이제 외국인, 중국 관광까지 몰려들면서 집가와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바로 그 옆에 상암 DMC가 지금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컨텐츠 센터가 지금 착착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입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상암 DMC 상업지역 주변 지역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일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향후 개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익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강남을 대표하는 바로 논현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남 논현동이면 바로 9호선 라인 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호재를 바로 얻으면서 강남권에 추진되는 9호선 연장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9호선 라인 최저가 매물로서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일권 대표는 상암동과 그리고 논현동에 위치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박일권 대표가 가져온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역이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층 건물에서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먼저 가장 간략하게 추천 포인트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상암동 하면 마포권을 대표하는 그런 역세권이면서 상업 업무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포권은 많은 개발 호재가 있고요. 거기다가 한강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분들이나 세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서 향후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 굉장히 많이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암 DMC 자체적으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하철 역세권 한두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우리나라 강북권을 가장 대표하는 홍대 역세권인 합정 역세권. 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쪽 지역에 많은 대학생 수요뿐만 아니고 젊은이들이 가장 거주를 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암 DMC 자체적인 주변 지역에 차량으로 15분 정도만 바로 내려가시면 마곡 기업도시라든지 합정 역세권 그리고 여의도 역세권이나 도심권까지의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강북 부도심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주목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 지역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고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만큼 개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인데요. 본 매물은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약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최저가 매물로서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향후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봤던 사진처럼 지하철이 정말 거미줄 만큼 많이 지나가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교통 여건 좋을 것 같고 공원이라든지 입지 여건도 괜찮나요? 네, 강북 부도심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다니고 있고요. 바로 하단부 쪽으로는 하늘공원이나 강변의 접근성 상 뛰어날 뿐만 아니고 차량을 이용하신 2, 3분 정도는 바로 강변문을 통해서 어디든 바로 가실 수가 좋고요. 특히 지하철 역세권을 이용하시면 합정이나 용산권, 도심권까지의 접근성, 여의도권까지 접근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상암 DMC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강북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만큼 신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들 다 갖춰져 있고요. 학군이나 생활 환경들 모두 다 뛰어나다. 그만큼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암동에 직접 가보면 정말 아직도 공사장이 많아요. 그만큼 개발 호재도 많이 네, 남아있다는 맞습니다. 얘기겠죠? 맞습니다. 지금 상암 DMC 초입길에 바로 공지로 남아있는 서울 라이트 타워 부지가 올 하반기에 아마 입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에서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경기 상황에 맞춰서 층수 좀 낮추면서 랜드마크 타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암 DMC의 지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암 DMC 자체적으로도 정말 많은 상업 업무 시설들이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투자의 삼박자, 즉 사람과 개발과 자본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상암 DMC와 연결되어 있는 그 수생 역세권 또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본 지역 같은 경우도 향후 개발 가치 굉장히 뛰어난 지역으로서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물도 얼추 이제 모양새를 다 갖췄을 것 같은데 이 건물 특징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한참 열심히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이할 점은 더블 역세권 이상의 특히 이면도로의 코너에 있는 매물들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본 매물 또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너가 좋은 이유는 주차가
편리하시면서 거의 세대한테 주차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보안 시설 완벽히 갖춰져 있고요. 총 7층 중 6층의 남동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3베이 구조로서 실평 자체가 12평이 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히 상암 DMC에 근무하시는 이 젊은 직장인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변에 신축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가격 말씀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매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약 2억 2,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3천만 원대에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채로 월세는 9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주는 잔금하시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얻으시면서 주변 지역에 신축주택이 없다는 그런 희소 가치와 개발 가치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단기간 안에 실투자금 대비해서 200~3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단기간에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점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수급,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되는데 본 지역,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신축주택 자체가 공급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규제라 개발 행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축주택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 높은 임대수를 얻어 가시면서 개발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익 다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은 배은용 소장이 준비한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올해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선행지표인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화되는 거는 아마 지금 개포주공 이주일 겁니다.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요. 지금 총 8차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에 2차만이 지금 이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또 개포시험과 개포주공 3차가 약 3,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올해 말에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전세가하고 매매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요. 개포주공 2단지만 지금 이주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고 개포주공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아마 대안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주변 시세 대비 2, 3천만 원가량 매매가가 경쟁력이 있게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걸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본적인 임대 수요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 매물이 있는 포이 사거리 또는 삼호물산 사거리는요. 금융권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는 경기여고라는 강남의 명문 학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군 수요 역시 튼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월세가 높게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는 또 삼성 R&D 센터가 7,000명 정도가 입주를 하면 기본적인 수요가 더 차고 넘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입지에서 양재천까지는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양재 시민의 숲까지는 도보 10분 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그림을 봤던 것처럼 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교통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입지 여건이 어떤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호물산 사거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선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매봉역이나 양재까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양재 시민의 숲까지도 도보로 7, 8분 거리면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망을 살펴본다고 해도 양재 IC나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또한 삼성동이나 잠실까지도 대중교통 이용성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으로도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재 시민해수이나 서울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양재천을 도보 1분 거리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연 쾌적성은 가장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청계산까지도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 남부 쪽에서 이만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재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개포 시형하고 도보로 7,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다라는 거는 개포 주공의 재건축 이주의 시세 차익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향후 투자 미래 가치는 아주 뛰어나다.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강남구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개발 호재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발 호재가 있습니까? 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 2주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개포주공 1차에서 8차 그리고 개포시형까지 합치면 약 15,000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차가 이주를 완료했고 순차적으로 보시는 표처럼 이주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주만 향후 3년 정도가 걸리고요. 또한 완공까지 봤을 때는 2020년이 지나야 완공되고 입주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이쪽의 전세가라든지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면동에는 삼성 R&D 센터가 올 10월에서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요. 그 수가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가족까지 같이 올라오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10,000여 명 이상이 이쪽에 상주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쪽 인근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꿈틀거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삼성 R&D 센터뿐만 아니라 KT, LG 연구센터 등 기본적으로 있는 수요가 워낙 튼튼한 곳이다. 이런 두 가지 개포주공 재건축과 삼성 R&D 센터를 큰 개발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멀게는 삼성동 개발이라든지 롯데칠성 개발 부지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11월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 말씀해 주세요. 네,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총 6층 중에 4층이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매물의 특징은 세입자나 실거주자를 위해서 다양한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고 평형대를 구성을 할 때 주변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평형을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부 사진을 잠시 후에 보실 텐데요.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실제 살기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3베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뿐만 아니라 실거주에도 아주 적합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들어봐야 되겠죠. 과연 이 매물이 어떠한 가격대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80%가 넘고 있고요. 저도 주말에는 집을 계속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정말 전세가가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금액이 2억 5천에서 6천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면 투자 금액이 회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3, 4년 후에는 3억 중반, 초중반을 뛰어넘는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는 매우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월세 수익을 원할 때도 보증금과 월세 수익을 봤을 때 향후 10% 이상 넘는 수익률을 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겠죠.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개포 시형과 개포 주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포 주공 1차부터 해서 개포 시형까지 지금 재건축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혹은 이 재건축이 중단될 수가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이 매물의 장점은 더욱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제는 세 번째 매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 준공연도는 2015년 8월. 이라고 써 있네요. 5층 건물에서 4층을 위치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네, 본 매물은 강남권 황금 노선이죠. 9호선 라인의 신축 투룸 주택으로서 향후 강남권에 추진되는 메모드급 개발호재의 직접적인 가장 큰 수익을 얻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이면 바로 삼성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 언주역의 산정거장이면 신논현 역세권의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 또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면에서는 정말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탁월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지역은 정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 매물 이번 달에 준공이 나서요. 분양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임대도 거의 다 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투자를 하신 분들 한결같은 말씀, 이 지역은 정말 임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투자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임대도 정말 빠르게 높은 가격에 다 계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9호선 연장선도 개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는 본 매물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9호선 라인의 신축 투룸주택, 역세권의 매물, 최저가 매물이다. 지금 3억대, 1,000, 2,000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약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근처에는 여러 개의 그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입지 네, 여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9호선 연장선 언주역을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강남구청 역세권, 아래쪽으로는 역삼역경, 트리플 넓은 범위로는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도 한전부지라든지 강남 역세권의 롯데칠성 타운부지의 개발이라든지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 향후 또 9호선 연장선도 개통되기 때문에 이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강남 대로변과 테헤란로를 바로 접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임대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본 매물 또한 계약을 하시면 바로 임차인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과 매물이기 때문에 정말 임차 걱정할 필요가 없는 탁월한 입지를 갖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강남 역세권이고요. 강남 역세권에서 롯데칠성 타운부지 개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9호선을 타고 자연스럽게 가시면 두 정거장만 가시면 삼성도 국제업무 교류지구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또한 강남권의 지하도시 개발, 또 9호선 연장선 개통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호재들이 불확실하거나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3, 4년, 4, 5년에 다 실현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만큼 시대 탄력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고요. 특히 언주 역세권 같은 경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인 개발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개발까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정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 제가 조금 전에 그 화면으로 매물을 만나보다가 준공 연도가 2015년 8월이라고 돼 있어서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준공이 났고요. 준공 다 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선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현장도 확인하시고 입지도 탁월한 입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 또한 역에서도 가깝지만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면 남서양 구조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길가 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막힘이 없다. 그만큼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기본적인 옵션들 다 제공되고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대당 한 대 주차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고요. 특히 계약과 동시에 잔금만 하시면 바로 세입자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임대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옵션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길가 쪽에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드럼 세탁기 다 제공되고요. 깔끔한 대리석 외장 마감뿐만 아니고 내부도 잘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집 잘 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 매물에 대해서 가격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저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 라인의 신축 투룸 주택들 거의 3억 1천에서 2천대를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3, 4천만 원 저렴한 최저가 매물로서 2억 8천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를 오셨을 때는 보수적으로 2억 4천에서 5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3, 4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 월세는 110만 원 이상, 주변 매물, 막혀 있는 매물 또한 110만 원 이상 계약이 됐습니다. 따라서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최저가이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표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 즉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3, 4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그리고 두 자릿수 가까운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그리고 소액 투자와 앞으로 시세 차익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3, 4년 안에 실투자금 대비해서 3, 4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거기에다가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비싼 금액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물을 투자할 때 우리가 그래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점 짚어주시죠. 네,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되는데요. 항상 미래 가치와 앞으로 4, 5년 후에 매도를 하실 때 수급면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수급면에서 공급이 제한적이 수급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개발 호재가 크게 받쳐주는 지역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특히 투자를 하실 때는 한 지역에 한 매물만 보시고 투자하실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 투자를 하시면 최소한 3군데 이상의 세 지역과 매물 다양하게 보시고 비교 검토해서 본인의 투자 금액과 투자 성향에 정확하게 맞는 투자를 하셨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발로 뛰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여러 개 매물을 비교해 보시고 이 매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알짜 매물 정보 만나봤습니다. 세 개의 매물 만나봤죠. 지엔하우징 배은용 소장과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